제가 그 스마트폰이라도 데스크탑에서 동영상 같은 거, 문서 같은 걸 보관할 때, 사진 보관할 때 거기다가 암호 설정 기능을 소비자 환경으로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동영상 전체를 대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동영상, 문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통신하거나 스마트폰과 앞으로 이렇게 데스크탑에다가도 전화번호를 비유하거나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11번으로. 그래서 서로 간에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다운로드, 업로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간에 암호 설정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원하지 않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암호 설정이 먼저 돼야만, 암호가 맞아야만 서로 암호를 비밀번호를 넣든지 그래야만 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 제가 이제 홍캠 같은 거 중국 어떤 외국에서 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홍캠 중국에서 이렇게 그 홍캠을 갖다가 막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지고 집안을 본다든 이런 게 있어. 그렇죠. 별로 그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우리 집에서 홍캠을 통해서 나온 신호 서비스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간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선 인터넷을 간다면 그러면 홈컴에서 나오는 이 정보 자체에다가 우리가 동영상에다가 암호 설정을 하듯이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내 스마트폰, 나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내 스마트폰에 내가 비밀번호를 치면 거기서 열어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동영상, 문서, 사진을 암호 설정을 할 수 있듯이 이렇게 홈캠이다. 이렇게 지금 홈캠이 있는데 홈캠에서 나오는 정보의 신호를 통째로 그런 것을 암호를 먼저 맞아야만 수신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 간의 송수신 구조에 있어서 내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홈캠을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암호가 맞아야만 이것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거나 그 통째로 홈컴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겠죠. 동영상 정보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나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죠. 와이파이 자체에다가 회사에서 이제 인터넷망을 이용한 해킹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와이파이 자체에서 이렇게 신호를 중계할 때도 와이파이 자체에다가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떤 홈캠이나 이런 기기에서 암호를 설정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럼 와이파이가 보기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어떤 이렇게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지고 와이파이 기기에 접속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가르치더라도 암호를 갖다 풀 수 없으므로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을 갖다가 문서를 암호가 모르면 못 보듯이 못 본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전송을 할 때 서로 암호가 주고받아서 그렇죠. 해당되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다른 데도 기술이 확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신호를 뭐 이메일 어떤 중요 이메일을 갖다가 이렇게 보낸다. 중요 이메일도 보낸다. 그때 암호 설정을 했어서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암호를 넣어야만 그 이메일이 나한테 열려서 보이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해킹해서 내 데스크탑에 봤을 때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에도 그 기능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데도 적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했냐면은 드론을 이제 군에서 이렇게 만약에 조종을 할 때 100대다 그러면 적군이 이제 조종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간에 전파를 통해 송수신 하더라도 암호가 맞아야만 먼저 송수신이 가능한 이런, 그건 이제 암호를 이제 시간별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다단계, 여러 단계로 해가지고 암호를 설정해 놓으면 좀 더 보안이 더 치밀하겠죠. 한 개 암호를 깨고, 그 다음에 2개 깨고, 3개, 4개, 5개 깬다고 생각. 그 해킹할 때는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군에서 이제 드론 조정할 때는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사용한다.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어떤 전파를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또는 위급한 상황 시에는 비상시에는 또 정해진 다른 전파로 바꿀 수 있는 구조를 갖고요. AM, FM 라디오처럼
송수신, 여러 가지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습니다. 또는 같은 전파라면 도론 100대니까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해서 틀리게 서로 송수신이 가능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각 드론마다 서로 다른 전파로 통신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이게 전파에다가 비밀번호 암호를 설정해서 보는 기술을 삼성파이에서 하시더라고요. 삼성파이 현관문 비밀번호 전파를 다 현관 스마트폰으로 여는 거, 또는 스마트폰으로 창문을 여는 것을 하시던데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이 이제 침해당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성마다 3D 반도체에서도 제가 어떤 전극이 이렇게 전기가 올라가는 부분을 통로 파이프를 통해서 보호한다. 그래서 이게 파이프나 이렇게 차폐 구조를 가져가지고 다른 어떤 신호 간섭이 없도록 또는 어떤 전류가 미세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기술을 내가 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쓰시더라고요. 그 3D 반도체 적층할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이렇게 어떤 방어층을 열이라든지 전파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또는 의류 방수제 같은 것도 같이 추가로 써서 보호하는 기술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다 대해서 욕실용 그레이종 실리콘을 갖다가 무슨 방곰팡이 방지 처리하고 살짝 코팅해 주는 부분도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것도 쓰시지 않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3D 반도체나 어떤 반도체 만들 때 건물에도 지하층이 있듯이 이것을 지하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회로를 심어서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회로다 그러면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신호를 증폭하는 전기다 신호든 전기든 여기 일정 부분 구리선이다 그래서 구리 회로다 그러면 신호를 증폭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광섬유선이나 동축케이블선에서도 가능합니다. 전기선에서도 가능하고요. 반도체 회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반도체에서 카패시터가 없는 기술 구조를 금속 어떤 카패시터, 금속에다가 우리가 전기가 흐르거나 신호가 흐르는 이런 구리선, 구리선 구리 회로에 여기다가 구리 회로가 아니라도 다른 것도 다 가능해요. 뭐 은으로 하시든지 금으로 하시든지 본딩 와이어 기술이든 뭐든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신호를 이렇게 일종의 전기를 증폭하는 구조 카패시터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선 안에 카패시터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기를 축적 배터리로 만든다라는 거죠. 일종의 전기 축적 구조를 만든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은 그 개념 자체가 오늘 디자인은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슈퍼 카패시터에다가 일단 2차 전지를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어떤 그 자동차나 이런 항공기 같은 데 사용하자 2차 전지 수백 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각각 어떤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그러면 충전이 빨리 된다 그랬죠. 충전이 빨리 되고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니까 5개 쓸지 10개 쓸 100개 쓸지 예를 들어서 전기양을 통제할 수 있다고 또는 그거 구획별로 나눠 가지고 각 기기가 있다 그러면 각 부품이 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배터리가 그 맡은 구역별로 이렇게 전기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배터리가 있으면 오른쪽 담당하는 애 왼쪽 담당하는 애는 오른쪽 담당하는 애 머리 담당하는 애 다리 다른다 부분별로 이렇게 각 배터리가 역할을 담당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중요한 어떤 파손 행위가 있다 파손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비상 어떤 연결선을 통해서 다른 배터리가 거기다 전기를 공급하는 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슈퍼 카패시터에다 자동차에도 할 수도 있고 드론에서도 다른 데도 할 수 있겠죠. 산업기계 로봇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구리막대다가 구리막대를 대중석 금속 배터리 개념 자체가 제 것이라는 거죠. 액체 배터리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또는 알루미늄이 돼요.
금알갱이도 되죠. 금속은 다 됩니다. 그래서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금속 배터리 플러스 액체 배터리 개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금속 배터리인데 구리 막대를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해가지고 구리 어떤 코일을 대중소 이렇게 틀린 코일을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충전이 되고요. 차폐 구조를 가집니다. 저렴 구조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백 개, 수천 개 연결하면 그게 이제 배터리 건전지가 된다는 거죠. 전기가 충전이 되는 절연만 잘 되면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넓은 판에다가 구리판이다 또는 그러면 거기다가 알루미늄 판도 돼요.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노 구조로도 돼요. 나노 구조로도 대중소 볼록한 구리 알갱이들을 심어 놓으면 서로 연결 구조로 가지면 전기성 구조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깁니다. 거기다 금속 용량을 덮고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게 금속 어떤 전기 어떤 금속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축적이 되는 태양열 전지 이것은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하면 이렇게 금속 배터리가 되고 이것을 검은색을 칠해 가지고 여기서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입니다. 굵기가 틀리게 구리 코일을 하면은 주파수 방식으로 저장됐던 게 주파수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태양광 전지 할 때도 여기다가 방송 반사판처럼 수십 장 수백 장 빛을 여기다 비춰주고 여기다가 검은색 칠해놓으면 여기서 전기를 딱 걸어주잖아요. 이걸 태양광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다른 전지에 비해서 태양광으로 바뀌는 이런 것이 되게 효율이 높다. 태양광이 아니라 전기로 바뀌는 효율이 높다.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어떤 태양전지에서도 제 방식을 따라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변환시키는 태양전지를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태양전지를 만들 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거기서 대중소의 개념을 가져가지고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기술을 그게 이제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가지시면 이제 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금속 배터리나 어떤 액체 배터리 개념은 저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 자체가 저 개념 자체가 제거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양과 디자인을 수천 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쓰시면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송